안녕하세요. DJ 헤라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후반의 학원 강사예요. 저는 최근에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했다가 그 사람의 진짜 인성을 알게 돼 파혼을 하게 됐는데요. 당시에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나 화만 났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결혼 전에 똥을 피할 수 있어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해 이렇게 사연을 보내요. 저에게는 2년 반 연애를 한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남자친구도 학원 강사로 저희는 같이 일하는 학원에서 만났죠. 2년 반이나 연애를 했고 나이도 30대 후반에 접어드니 저는 결혼을 서두르고 싶더라고요. 저는 30대 중반부터 결혼을 하지 못한 것이 계속 신경이 쓰였는데 마침 사랑하는 남자친구도 있겠다 얼른 식을 올리고 싶었죠. 무엇보다도 남자친구의 경제 개념이 제대로 박힌 것이 마음에 들었는데 허튼데 돈 안 쓰고 적금을 들어 돈을 잘 모으는 모습이 보기 좋더라고요. 적금을 오래 들면서 돈 모으는 것도 재미가 있더라고. 난 취미생활이랄 것도 따로 없어서 20대 때부터 돈 안 쓰고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많이 모았어. 우와, 20대부터 적금을 들었어? 되게 알뜰하고 성실하다. 난 자기 그런 면이 좋더라. 경제 개념이 잘 잡혀있는 것 같아. 비싼 선물은 아니어도 언제나 생일이나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잘 챙겨줘서 크게 인색하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오히려 챙길 건 챙기면서 검소한 모습이 보기 좋았죠. 저는 어린 시절부터 부유한 집안 환경에서 자라서 그런지 어린 나이에 돈을 모으며 열심히 살아온 그가 저보다 더 성숙하게 느껴졌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진 트럭 운전하셨고 엄마는 공장에 다니셨어. 집이 여유롭지 않으니까 난 어릴 때부터 돈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난 허튼 데에 돈 쓰는 것도 싫고 돈으로 손해보는 것도 싫어. 남친의 집과는 달리 저희 집은 꽤 여유로운 편이라 남친 기죽이지 않으려고 저는 일부러 저희 부모님의 경제적 능력에 대한 얘기는 꺼내지 않았어요. 남친은 아마 저희 집이 좀 여유롭다고 어림짐작은 했겠지만 경제적으로 얼마나 풍족한지는 몰랐을 거예요. 저도 굳이 부모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저는 남자친구가 사람 자체로 좋았기 때문에 배경 같은 건 아무래도 좋았어요. 어쨌든 저흰 경제적인 배경 차이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약속하게 됐어요. 연애하는 내내 크게 다툰 일도 없고 대화도 잘 통하는 편이라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죠. 당시에는 연애가 좋으면 결혼도 문제가 없다고만 생각했던 거죠. 나 자기랑 결혼하고 싶어. 프로포즈 남자가 하는 거라지만 내가 먼저 해도 상관없어. 나 자기랑 결혼할래. 프로포즈도 제가 먼저 했죠. 나이 때문에 조금은 조급했던 것도 있어요. 그때는 나이가 너무 늦기 전에 결혼을 해야 한다고 믿었거든요. 주변에서 친구들이 남자친구도 있고 나이도 있는데 왜 결혼을 안 하냐고 질문을 받는 것도 지겨웠죠. 너 정말 나빴다. 내가 먼저 말하려고 했는데 기회도 안 주고. 나도 너랑 결혼하고 싶어. 남친도 저랑 결혼하고 싶어 했어요. 부모님한테 얼른 말씀드려서 우리 상견례 날부터 잡자. 빨리 자기랑 같이 살고 싶어. 저흰 곧바로 상견례를 했고 상견례 자리에서 결혼 날짜 얘기까지 오갔어요. 이왕 상견례 자리도 가진 거 애들 결혼 날짜도 얼른 잡는 게 어떨까요? 남친의 어머니도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눈치였어요. 제가 입고 있는 옷과 제가 메고 온 가방을 유심히 바라보시는 게 조금 부담스럽긴 해도 저는 조신하게 앉아 어른들이 결혼 날짜에 대해 얘기하는 걸 기쁘게 들었죠. 그것도 좋을 것 같네요. 애들 나이도 있으니 이왕 하기로 한 결혼 너무 미룰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저희 엄마도 제 남자친구를 어느 정도는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였어요. 그 시기에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앞둔 그 시기만큼 행복한 여자가 또 있을까요? 하지만 상견례가 있고 한 달 뒤 집안에 걱정스러운 일이 생겼죠.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을 듣고 저는 곧장 엄마가 입원한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렇게 걱정할 것 없어. 별일 아니야. 봐라.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말도 잘하고 밥도 잘 먹잖아. 말이 수술이지. 정말 별거 아니야. 엄마가 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거였죠. 무슨 병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 무릎 관절이 안 좋아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거였어요.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면 실밥을 뽑고 한 달 정도 재활치료만 받으면 금방 좋아질 수 있다고 했어요. 수술도 잘 됐고 회복만 잘하면 된다고 했지만 환자복을 입은 엄마가 평소보다 더 약하고 나이 들어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남자친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데 엄마가 말리더라고요. 별것도 아닌데 괜히 걱정할라. 괜히 얘기하지 말고 나중에 엄마 회복 다 하거든. 그때 얘기해도 돼. 결혼 준비도 해야 하는데 굳이 내 걱정까지 하게 하지 마. 그래도 엄마가 입원했다는데 말하면 뭐가 어떻다고 그래. 그게 뭐라고 비밀로 해. 비밀로 하라는 게 아니라 괜히 여기저기 일부러 소문을 낼 건 아니라는 거지. 너도 너무 신경 쓰지 마. 신경을 어떻게 안 써. 엄마 수술했다는데 속상하지 않은 딸이 어딨어. 의사 선생님 말 잘 듣고 치료 잘 받아서 얼른 회복해. 심각한 수술은 아니었고 입원해서 집중적으로 치료받으면 금방 좋아질 수 있다곤 했지만 저는 엄마의 병원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었어요. 물론 부모님이 금전적으로 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니었지만 딸로서 그 정도는 하고 싶었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큰 문제로 이어질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어요. 모아놓은 돈은 얼마나 되는 거야? 그리고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도 알려줘. 남자친구랑 결혼을 준비하면서 서로의 재산에 대해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했죠. 이제야 진짜로 결혼을 준비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핸드폰 요금이랑 보험, 적금, 그리고 엄마 병원비로 30만 원씩 나갈 것도 있어. 병원비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장모님이 병원에 다니셔? 이번에 엄마가 수술을 해서 입원 중이거든. 그래도 내가 병원비에 조금은 보탬이 돼보려고. 수술까지 하셔서 입원 중이셔?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나한텐 그런 얘기 없었잖아. 병원이라는 말에 남자친구가 갑자기 정색을 하고 묻더라고요. 걱정이 돼서 묻는 건지 아니면 제가 미리 말을 안 하는 것이 서운한 건지 알 수 없게 아주 딱딱하게 굳은 얼굴이었어요. 남자친구가 그런 일이 있었으면 미리 얘기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할 줄 알았죠. 얼마 전에 엄마가 수술을 해서 입원을 했는데 재활치료도 받아야 한대. 엄마는 자기 걱정할까봐 말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 어떻게 그런 걸 비밀로 할 수가 있어? 수술도 하고 병원에 입원까지 하셨다고? 그걸 왜 이제 말하는 거야? 너무 걱정할 거 없어. 심각한 일은 아니라 금방 좋아지실 거래. 저는 남자친구가 엄마 걱정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아니었죠. 돈 들어가는 일은 바로바로 말해야지. 너희 부모님은 병원비도 자식한테 손 벌려야 할 정도로 생활이 어려우셔? 아니, 어떻게 그 정도도 없으실 수가 있는 거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서 그랬던 거야. 경제적인 능력이랑 상관없이 자식으로서 나도 힘이 돼드리고 싶었던 거라고. 와, 근데 네가 왜 30만 원씩 내? 그걸 네 부모님은 받으시겠대? 너희 부모님도 진짜 웃긴다. 내가 그러고 싶다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우리 부모님이 그거 받는다고 뭘 그렇게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말해? 결혼 앞둔 딸 돈 받는 게 정상적인 부모님은 아니잖아.
딸 살림에 뭐라도 더 보태주려고 해도 부족할 판에 어떻게 그 돈을 받으실 수가 있냐? 남자친구의 말투에서 비아냥이 느껴졌어요. 그게 그렇게 엄마 욕먹일 일인가요? 전 당장 병문안부터 가겠다는 말을 기대한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이게 지금 우리 부모님한테 뭐라고 할 일이야? 지금 그 반응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어디서 목소리를 높여? 난 지금 너랑 결혼하는 게 잘하는 짓인지도 모르겠어. 잘못했다고는 못할 망정 나한테 따져? 갑자기 결혼을 하기로 한 걸 후회한다는 듯한 남친의 반응에 저는 황당했죠. 저희 엄마가 무슨 수술을 받은 건진 묻지도 않고 지금 병원비 나간다고 뭐라고 하는 그 태도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물론 엄마가 큰 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병원 생활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달 정도 재활치료만 받으면 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엄마의 건강에 대해 묻지도 않고 병원비만 두고 얘기를 하는 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돈 30만 원에 그렇게 펄쩍 뛰니까 이 사람이 인색한 건지 인성이 못된 건지 의심스럽더라고요. 내가 지금 잘못한 게 있어? 여기서 대체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너 말 그런 식으로 하지 마. 나 지금 너랑 결혼하기로 한 거 진심으로 후회하거든? 설마 지금 파혼하자는 말을 하는 건 아니지? 아니, 우리 엄마가 병원에 입원한 게 그렇게 화가 날 일이야? 그리고 내가 병원비 좀 보탰다고 이런 말까지 해야 돼? 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럴 만한 일이야. 너 같으면 좋겠냐? 병 걸린 장모 있다는데 결혼을 하고 싶겠냐고. 너 나한테 병원비 내게 하려고 결혼하는 거지? 남친의 말에 기가 막혔죠. 이제는 제가 병원비 뜯으려고 결혼하는 사람을 만들더라고요. 아무리 돈이 아까워도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남자가 저를 사랑했다고 믿을 수 없는 말이었죠. 지금 말 다 했어? 뭐? 병 걸린 장모라고 했어 지금? 너한테 내가 병원비 내달라고 하려고 결혼하는 거라고? 너 진짜 나랑 결혼하기 싫은 거지? 그래서 이런 막말하는 거지? 내가 너랑 결혼을 왜 하냐? 내가 돌았냐? 그런 혹덩어리 끼고 너랑 결혼하게? 네 엄마랑 살아. 난 너랑은 절대 결혼 못하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제가 지금 제대로 들은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어요. 우리 엄마를 혹덩어리라고 한 남친의 말을 듣는 순간 정이 확 떨어졌죠. 돈에 좀 예민하긴 해도 이 정도로 돈에 쩔쩔매는 사람일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돈 앞에서 어찌나 치사하게 돌변하던지 저도 당장 파혼하고 싶었어요. 우리 엄마 큰 병 걸린 거 아니고 무릎 인공관절 수술한 거야. 그것 때문에 재활치료 받으려고 잠깐 입원한 거고. 너는 우리 엄마가 어디가 아프신 거냐고 묻지도 않고 병원비 얘기 나오니까 다짜고짜 정색을 하냐? 아, 인공관절 수술. 그 정도면 뭐 오래 입원은 안 하시겠네. 다행이다, 야. 그리고 혹덩어리라고 했지? 우리 엄마한테 혹덩어리라고 부르는 놈이랑 나도 결혼할 생각 없으니까 꺼져. 야, 생각을 해봐. 꼬박꼬박 30만 원씩 병원비 나가야 된다는데 어떤 남자가 좋아하냐? 내 말이 틀려? 너한테 진짜 정 떨어진다. 우리 엄마 성공학원 원장이야. 우리 부모님 경제력이면 병원비 정도는 우스워. 충분히 부유한데 내가 딸로서 병원비 보태드리고 싶었던 거야. 너 기죽을까봐 일부러 우리 집 얘기 자세히 안 했는데 30만 원? 우습다고. 저희 엄마가 하시는 학원 이름을 사연에 자세히 말할 순 없지만 엄마가 하시는 학원은 잘 나간다 하는 학원 강사들은 모두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학원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그 학원을 세운 원장이었고요. 남친에게는 천천히 말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속을 긁으니 저도 모르게 욱해서 말이 나오더라고요. 병원비 뜯으려고 결혼하냐는 말을 들으니 저도 속이 뒤집힌 거 있죠. 경제적으로 우리 집이 훨씬 여유로운데 저를 무슨 꽃뱀 취급하는 것 같았어요. 제 입장에선 당연히 억울했죠. 성공학원 원장이라고? 아니, 그럼 돈도 많으신 분이 왜 너한테 병원비를 지원받으셔?
난 그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랬지. 저희 엄마가 성공학원 원장이라는 말에 남친의 말투가 누그러지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것도 꼴보기 싫었어요. 그 와중에도 돈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남친이 정말 밉더라고요. 이 사람 머릿속엔 장모님 될 사람의 건강에 대한 걱정 같은 건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죠. 고작 30만 원이야. 그럼 내가 자식인데 2달 입원하는 엄마한테 그 정도도 못 해드려? 내가 그동안 받은 게 많은데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엄마, 나 결혼할 때 신혼집이며 필요한 물건들까지 사주겠다고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 알아? 나는 수술하고 입원까지 하셨다니까 큰 병이라도 난 건 줄 알았지. 그렇게 간단한 수술 받으신 건 줄 알았으면 내가 그 난리를 쳤겠어? 일에 대해선 장모님한테 말하지 말자. 내가 잘 모르고 실수한 거잖아. 해명이라고 하는 남친의 말에 저는 더 기가 막히더라고요. 말 진짜 이상하게 한다? 큰 병이 나면 그래도 돼? 큰 병이라고 하면 나갈 병원비보다 걱정부터 해주는 게 먼저 아니야? 너 내 남편 될 사람이었잖아. 어떻게 돈 걱정부터 할 수가 있어? 어쨌든 심각한 거 아닌 거 알았으니까 됐다. 내가 잘못했어. 그 일은 그렇게 넘어가는 걸로 해. 그리고 30만 원 보내는 건 하지 마. 이젠 네 돈도 내가 관리할 거니까 그런 돈 나가는 것도 나한테 허락받아. 그리고 장모님이 돈 주시는 거 있으면 그것도 내가 잘 관리할게. 내가 어릴 때부터 돈 관리 잘해왔으니까 그것도 내가 잘 관리할게. 네가 뭔데 내 돈을 관리해? 그리고 엄마 병원비 좀 보태주는 것도 하지 말라면서 네가 내 돈을 관리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내가 언제 동의를 했다고 네 맘대로 내 돈을 관리하겠다는 거야? 웃기고 있어 진짜? 아 그래 내가 미안해. 어쨌든 이 일은 그냥 좀 넘어가는 걸로 하자고. 그리고 돈 관리하는 문제는 차차 얘기해. 그래도 내가 관리하는 게 낫다는 건 변하지 않아. 남친은 저에게 사과를 했지만 저는 더 기분이 나빠져 있었죠. 이미 대충 넘길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제가 마음을 풀 수 있겠어요. 게다가 우리 돈 관리를 자기가 하겠다는데 저는 그것도 받아들일 수 없었죠. 너하고는 끝이야. 엄마 수술 받은 거 미리 얘기하지 않은 것도 우리 집이 얼마나 부유한지 미리 말하지 않은 것도 정말 다행이다. 이제야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잖아. 연애할 땐 몰랐던 모습인데 이런 얘기 겪어보니까 너란 사람이 어떤 놈인지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았어. 우리 오늘부로 파혼이야. 그냥 하는 소리 아니니까 똑바로 들어. 헤어져. 화는 났지만 감정적으로 한 말은 아니었어요. 그 어느 때보다 정확히 상황을 보고 파혼을 얘기한 거였어요. 저는 정말로 파혼할 생각이었죠.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잘못했다고.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굴어? 어? 파혼은 없던 일로 하자. 나도 아까 말 실수한 거고 너도 지금 너무 감정적이야. 남친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말까지 더듬더라고요. 제가 남친 앞에서 그렇게까지 화낸 건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그런 제 모습에 남친도 많이 놀란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화만 내고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미쳤다고 너랑 결혼해? 미안하다고 말한다고 뭐가 바뀔 것 같아? 난 큰 병이면 날 버리려고 했던 네 진짜 마음 이미 알아버렸어. 근데 내가 어떻게 너랑 결혼을 해? 돈 별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시 결혼하자는 태도가 정상이야? 너 진짜 정상이니? 아니야. 장모님은 재산도 많으시니까 큰 병이어도 상관없어. 병원비쯤은 충분히 알아서 하실 수 있겠지. 그러니까 큰 병이든 작은 병이든 나는 괜찮아. 결국 돈이 문제라는 거네. 처음부터 우리 엄마가 얼마나 아프고 이런 건 관심도 없었고 그저 병원비 들어갈까 봐 그거 걱정한 거잖아. 그럼 걱정이 안 되겠어? 내가 힘들게 번 돈 다 병원비로 나간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아까워. 난 그렇게 돈 갖다 바치면서 병수 밟을 생각은 없어. 남친의 말에 저는 완전히 질려버렸죠. 모든 걸 돈으로 생각하는 이 쓰레기 같은 인간이 제 약혼남이라는 사실이 끔찍하게 싫었어요. 돈에 대해선 야무진 남자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야무진 게 아니라 모든 걸 돈으로 계산하는 놈이었어요. 이제야 네 수준을 알 것 같다. 너랑 끝이야. 애초에 너랑 결혼을 하려고 했던 내가 멍청이지. 이런 사람인 줄도 모르고.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좀 천천히 생각해. 파혼이 그렇게 쉬운 문제야? 부모님한테 뭐라고 하려고 그래? 우리가 만난 날이 2년 반인데 대화 한 번으로 이렇게 헤어지는 건 말이 안 되지. 대화 한 번에 너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어. 난 너 같은 놈이랑 절대 결혼 못해. 그 잠깐의 대화에서 네가 얼마나 돈밖에 모르는지 알았어. 진짜 답답하네. 그럼 너 같으면 우리 엄마 아프다고 하면 네 돈 다 쓸 수 있어? 결혼은 가족이 되는 거잖아. 어떻게든 같이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게 가족이잖아. 가족 되기 전에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지. 그리고 엄연히 말하면 장모를 가족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지. 장모는 가족이 아니라고 선을 긋는 남친을 보면서 순간 가장 익숙하고 친근했던 사람이 멀고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실망스러웠죠. 이 사람과 나는 가족에 대한 기준이 참 다르다고 느꼈어요. 물론 친정보다 새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건 인정하지만 그래도 이해관계를 따지며 손해를 볼까봐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는 남친이 쪼잔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생각을 갖고 나랑 결혼을 하려고 했던 거야? 그렇게 돈이 아까운데 결혼식은 어떻게 하냐? 나도 아까워. 마음 같아선 정화수나 떠놓고 대충 식 치르고 싶어. 어쨌든 병원비 얘기는 다 해결된 거니까 그 얘기 그만해. 해결되긴 뭘 해결돼? 난 너한테 이번에 제대로 실망했고 더는 너랑 결혼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 그리고 우리 엄마에 대해서 혹덩어리라고 말한 거 나 절대 용서 못해.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해 줄까? 네가 우리 엄마 보고 혹덩어리라고 한 거 엄마가 알면 너 가만둘 것 같아? 너 앞으로 학원 강사로서 네 앞길 그리 좋진 못할 거야. 내가 그동안 너 기죽을까봐 말 안 했던 건데 우리 집 아주 부유하게 잘 살아. 근데 30만 원 갖고 그 난리치는 너랑은 수준이 안 맞아서 안 되겠다. 우리 엄마도 너 사위를 원하지 않을 거야. 물론 나도 네가 내 남편 되는 거 싫고. 제 마지막 말에 남친이 깜짝 놀란 얼굴로 멍하니 서 있더라고요. 물론 그 말은 진심은 아니었지만 남친놈 얼굴이 딱딱하게 굳는 걸 보니 아주 조금은 속이 시원했어요. 저는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배신을 당한 기분이었죠. 그리고 연애를 하는 내내 이런 걸 알아보지 못한 것을 후회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라도 알게 된 건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는 전남친이 된 그놈으로부터 전화가 오더라고요. 계속 받아주지 않다가 한 번은 전화를 받았어요. 한 번만 더 전화하면 스토커로 신고할 거야. 내가 말했지? 우리 끝난 사이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넌 왜 그렇게 꽉 막힌 사람처럼 구는 거야? 우리가 좀 다퉜다고 이게 파혼까지 할 일이야? 당연히 파혼까지 할 일이지. 네가 얼마나 속이 시커먼 놈인지 다 알았는데 당연히 파혼을 하지. 너 같은 걸 어떻게 믿고 결혼을 해? 난 솔직하게 말한 거야. 그게 그렇게 잘못이야? 솔직히 나 아니어도 다른 어떤 남자라도 나처럼 생각할걸? 더 얘기하기도 싫다. 난 파혼하기로 단단히 마음먹었으니까 넌 다시는 나한테 전화하지 마. 스토커로 신고당하고 싶지 않으면 다신 연락하지 마.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엄포를 놨더니 그제야 전화를 하지 않더라고요. 나 파혼하기로 했어. 결혼 준비하면서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내 나이가 적지도 않은데 이렇게 돼서 죄송해요. 가족들에게도 파혼을 했다고 다 전했어요. 나이 많은 딸이 곧 결혼한다고 좋아했던 부모님께 파혼을 얘기하려니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엄마는 이제 몸이 많이 회복돼서 퇴원도 하고 많이 좋아지던 중이었어요. 이제 걷는 것도 문제 없으니 같이 신혼집에 꾸밀 물건도 같이 볼 수 있다며 엄마가 한참 들떠있던 때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파혼을 한다고 하니 엄만 놀랐을 거예요. 아니 결혼 날짜까지 맞추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왜 헤어져?
무슨 일이 있던 건데 그래? 전 남친이 엄마를 두고 혹덩어리라고 한 말을 차마 엄마께 말할 수는 없었어요. 전 남친을 욕먹이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엄마가 속상해할까봐 말하기 싫었죠. 막상 결혼 준비하면서 보니까 나랑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서 결혼 못하겠어. 처음부터 잘 맞는 사람이 어딨어. 결혼해서 같이 살면서 맞춰가는 거지. 너무 성급하게 헤어지기로 결정한 거 아니야? 엄마는 제가 파혼을 하겠다는 말에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글러먹은 그놈이랑 결혼을 하는 건 상상도 하기 싫었어요. 아니야, 성급한 결정 아니고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내린 결정이야. 저의 단호한 말에 엄마도 더는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2, 3일쯤 지났을 때였을 거예요. 주말에 집에서 쉬고 있는데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상견례 때 뵙고 그 이후로는 뵌 적 없는 전남친의 어머니였죠. 갑작스러운 전남친의 어머니의 등장에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갑자기 이렇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파혼이라는 게 애들끼리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게 됐습니다. 전남친의 어머니가 정중하게 인사를 했지만 저는 주말에 연락도 없이 들이닥친 전남친의 어머니를 보니 기분이 그리 유쾌하진 않더라고요. 아, 네. 어서 안으로 들어오세요.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제가 준비라도 했을 텐데 집이 좀 어수선하죠? 엄마의 말에 전남친의 어머니는 집을 둘러보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저희 집은 평수도 넓었거든요. 유명한 학원의 원장님이시라더니 학원 원장이라는 게 대단하긴 한 모양입니다.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시면 애들이 결혼을 하면 금전적으로 도움도 많이 주시겠죠? 노골적인 그 아줌마의 태도에 저는 벌써부터 화가 났어요. 상견례 때는 전혀 드러나지 않던 본색이 집을 보는 순간 드러나더라고요. 본격적인 얘기는 아직 듣지도 않았지만 들어보나 마나 할 만한 얘기인 것 같았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오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애들끼리 얘기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엄마는 침착하게 물었죠. 솔직히 엄마도 기분이 좋진 않았을 거예요. 엄마는 대놓고 돈 얘기를 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라 엄마 입장에선 꽤 불쾌했을 텐데 그래도 예의를 차리고 있는 중이었죠. 제가 이렇게 대단한 줄 원장님 딸인 줄 알았으면 우리 며느리 될 아이한테 더 잘해줬을 겁니다. 전남친의 어머니의 말에 저는 제 두 귀를 의심했어요. 그런데 이 아줌마는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말을 더 하더라고요. 그동안 섭섭한 것도 많았겠지만 이제 얼마나 귀한 집 딸내미인지 저도 다 알았으니 제가 잘해줄게요. 엄마와 저의 표정은 아마 똑같았을 거예요. 말도 나오지 않아서 황당한 얼굴로 그 아줌마를 바라만 봤죠. 집안 배경과 상관없이 며느리든 사위든 다 귀하게 대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엄마의 딱 부러지는 말에 사이다 한 병을 마신 것처럼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렇게 저희 아들을 생각해 주신다니 감사할 뿐입니다. 애들끼리 좀 다툼이 있었나 본데 그 일로 이렇게 좋은 사돈을 놓치게 될까봐 걱정이 돼서 급한 마음에 찾아왔어요. 파혼을 할 정도면 작은 다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자세한 건 모르지만 어린애들도 아니고 그런 결정 쉽게 내린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는 굳이 제 딸을 설득할 생각은 없습니다. 엄마는 말마다 옳은 말을 하셨고 옆에 있던 저는 굳이 말을 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저 이 아줌마가 상황 파악을 빨리 하고 돌아가길 바랄 뿐이었죠. 사돈도 아실 건 아셔야죠. 우리 아들은 그저 사돈이 병원에서 수술했다는 말만 듣고 큰 병에 걸린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병원비 뒤집어 쓰는 거 아닌가 놀라서 파혼하자고 한 겁니다.
근데 사돈 집이 이렇게 여유가 있는 집인 줄은 몰랐던 거죠. 병원비 뒤집어 쓸 리도 없고 여전히 서로 사랑하는데 헤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저희는 애들이 얼른 화해하고 결혼 날짜 확실히 잡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엄마에게 말하지 않으려 했던 얘기를 그 아줌마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저는 손으로 그 입을 막아버리고 싶었어요. 자식이 파혼한 것도 충격인데 굳이 엄마가 수술한 것 때문에 다툼이 시작돼 파혼을 하게 됐다는 걸 엄마에게 알리고 싶진 않았거든요. 아니, 그럼 애들이 파혼을 한 이유가 제가 수술한 것 때문이라는 겁니까? 네, 그러니 사돈께서 이 일을 막으시는데도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그 아줌마는 이제야 말이 통한다는 얼굴을 하고 손바닥으로 무릎까지 치며 들썩이더라고요.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그럼 저희 집이 경제적으로 능력도 없고 엄마가 큰 병에 걸렸다면 그래도 결혼하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 아니잖니. 그런 걱정이 없는 집인데 뭐가 문제야. 너희 집이 어디 그런 거 걱정할 집이라니? 너희 부모님이라면 도와주면 도와줬지 민폐 끼칠 집은 아니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찾아왔잖아. 이렇게 대단한 사돈 맞이하려면 내가 그 정도 노력은 해야지. 내 노력 봐서라도 너희 다시 생각해봐. 저희 엄마 수술했다고 말했을 때 걔가 저를 어떻게 쳐다봤는지 아세요? 엄마 괜찮으시냔 말 한마디도 없었어요. 병원비 30만 원씩 보태는 것도 하지 말라고 했다고요. 장모님 될 사람이 수술을 했다는데 어떠시냐는 걱정은 없고 30만 원 나가는 것 가지고 펄펄 뛰던 사람이랑 어떻게 결혼을 해요? 그건 걔가 어릴 때부터 없이 살아서 그래. 하지만 이젠 다르잖니? 너희 집에서도 많이 도와줄 거고 그럼 걔도 변하겠지. 돈 좀 만져보면 걔도 그에 걸맞는 사람이 될 거야. 내 말은 믿어도 좋다. 그 말을 듣는데 저는 참을 수 없이 화가 났어요. 전남친 엄마까지 찾아와 저를 잡으려는 이유가 저희 집 재산 때문이라는 게 정말 화가 치솟더라고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사람이랑은 결혼 못하겠어요. 없이 살았다고 다 인색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이제는 인색한 건지 인성이 못된 건지 구분도 안 가요. 둘 다인 것 같고요. 제가 화를 참지 못하니 엄마가 끼어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우리 애가 너무 성급하게 파혼을 결정한 것이 아닌가 걱정이 많았는데요. 엄마의 말에 그 아줌마가 기대에 찬 눈으로 저희 엄마를 바라보더라고요. 지금 보니 아주 현명한 결정을 내린 거였네요. 저는 우리 딸이 하겠다는 건 다 허락하지만 대개 아드님과 결혼하겠다고 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말릴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 딸도 결혼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으니 잘 됐네요. 그럼 그런 줄 아시고 이제 돌아가세요. 엄마의 말에 그 아줌마는 당황한 듯 얼굴까지 빨개졌어요. 거기서 멈췄으면 그나마 좋았을 걸. 그 아줌만 더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 미래를 위해서라도 저는 우리 며느리 놓치기 싫어요. 이제 와서 결혼물을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이 결혼 다시 한다고 하기 전까지 이 집에서 못 나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내가 결혼하기 싫다는데 왜 고집을 부리세요? 너도 잘 생각해봐라. 이미 결혼 얘기까지 오고 간 사이에 이대로 헤어지면 여자에게 더 불리하잖아. 그냥 결혼하지. 그딴 결혼 영원히 안 해도 상관없고 불리하다고도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럼 우리 아들 생각해서라도 결혼해라. 우리 아들이 잘못했다고 반성도 많이 하고 있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좋았던 걸 생각해봐. 우리 아들이 집안 배경이 좋지 않은 거 말고는 부족한 게 뭐가 있니? 학원 원장 장모 밑에 학원 강사 사위 있으면 서로 좋은 거 아니야? 계속 조건만 두고 말씀하고 계신 거 아세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그래, 우리 예쁜 며느리. 네가 하자는 대로 다 할 테니까 마음 좀 풀어라. 그 아줌마는 자존심도 없는지 그저 결혼을 구걸할 뿐이더라고요. 진짜 꼴보기 싫었어요. 정말 엮이기 싫은 사람들이랑 더럽게 엮인 게 기분 더러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나가세요.
저도 곱게 말하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사람 불러서 끌고 나가라고 하기 전에 당장 나가세요. 엄마의 성난 얼굴에 그 아줌마는 쿵쿵 소리를 내며 집에서 나갔어요. 그런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엄마, 얘기 어떻게 됐어? 얘기 잘 된 거야? 뭐래? 엄마 표정이 왜 그래? 현관문 앞에 전남친이 자기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더라고요. 전남친 놈이 자기 엄마한테 저희 집으로 가서 얘기 좀 해보라고 시킨 것이었죠. 넌 가만히 있어. 너는 왜 이를 그르쳐가지고 네 엄마를 이 고생을 시켜?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홀대를 받았는지 알아? 에휴, 엄마가 얘기를 잘했어야지. 그래도 마지막 희망이 엄마였는데. 그렇게 간절했으면 자기가 직접 와서 잘못했다고 빌지. 이게 무슨 찌질한 짓거리인가 싶더라고요. 물론 그랬다 하더라도 저는 받아줄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요. 저는 두 모자의 대화 때문에 엄마 앞에서 더 창피했어요. 결혼하려던 남자가 겨우 저런 남자라는 게 엄마 앞에서 면목이 없었죠. 그런 일이 있었으면 미리 말을 하지 그랬어. 엄마는 괜히 아무것도 모르고 너 보고 성급한 거 아니냐고 그랬잖아. 괜히 네 탓한 것 같아서 엄마는 미안하고 그래. 현관문이 닫히고 엄마가 저를 보며 한숨을 쉬면서 말하더라고요. 미안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이었어요. 어차피 파혼하기로 한 건데 미주알 고주알 얘기해봐야 좋을 게 없다고 생각해서 그랬어. 그리고 창피하기도 했어. 네가 내 생각해서 일부러 말 안 한 거 엄마가 모를까 봐. 엄마가 속상해할까 봐 일부러 말 안 했지? 파혼한 것도 걱정 끼치는 건데 세세하게 말해봐야 엄마도 속상할까 봐 그랬지. 저 집안이랑 엮이지 않은 건 잘한 일인 것 같다. 잘했어. 너 잘한 거야. 너한테 빨리 결혼하라고 부담 준 거 미안해. 이게 다 엄마 탓인 것 같아. 엄마의 말에 괜히 울컥하더라고요. 엄마의 말을 들으니 파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은 더욱 확고해졌고요. 너무 오래 속상해하지 말고 이제는 네 인생 살고 좋은 사람 만나면 연애도 하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결혼 같은 거 안 해도 되니까 억지로 결혼하려고 안 해도 돼. 엄마는 너 행복한 거 그거면 됐다고 생각해. 나 그놈한테 복수하고 싶었어. 앞길도 막아버려서 복수하고 싶었어. 나 나빴지? 그런 마음 들 수 있어. 순간적으로 그럴 순 있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건 너도 잘 알잖아. 그러지 말고 그냥 네 인생 살아야지. 끝난 인연은 더 신경 쓰지 마. 엄마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마음이 아주 조금은 편해지는 걸 느꼈어요. 무조건 결혼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났더니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복수를 해봐야 괜히 더 엮이는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은 싹 지웠죠. 저는 작은 학원에서 일하던 것을 그만두고 엄마의 학원에서 수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몇 달은 정말이지 정신없이 바쁘게 지낼 수밖에 없었죠. 자연스럽게 파혼을 한 일도 금방 잊게 되더라고요. 네 소식은 들었어. 너희 엄마네 학원에서 수업한다며? 너는 파혼을 하고 힘들지도 않았냐? 어떻게 그렇게 멀쩡하게 잘 지낼 수가 있냐? 퇴근길에 무심코 전화를 받았다가 술 기운 가득한 전남친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즐거운 퇴근길이 엉망이 되어버린 기분이었어요. 네 전화인지 모르고 받은 거야. 전화 받은 거 후회 중이야. 너랑은 할 말 없으니까 끊을게. 그래도 2년 반이나 만났던 사람인데 전화를 받는데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더라고요. 그리움이라던가 애틋함 같은 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너 내 전화번호 지웠냐? 그새 내 번호도 잊었어? 내 인생 다 망쳐놓고 너는 나 기억도 못하는 게 말이 돼? 어찌나 원망이 가득한 목소리인지
누가 들으면 제가 정말로 작정하고 전 남친 망하게 한 여자로 알았을 거예요. 내가 무슨 네 인생을 망쳐? 파혼한 건 나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파혼하게 된 게 너 때문이지 나 때문이야? 어디서 술주정이야? 짜증이 확 뻗쳐서 한마디 해줬죠. 그랬더니 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내 앞길 막은 거지? 네 엄마 입김으로 나 다른 학원 취직 못 되게 막은 거잖아. 자기 하는 일이 잘 안 되니까 제 탓부터 하면서 전화를 건 거더라고요. 생뚱맞은 소리에 어이가 없었죠. 자기 일이 안 풀리면 더 열심히 살 생각은 안 하고 제 탓을 하는 게 딱 그 사람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엄마랑 내가 왜 굳이 그런 노력을 들여야 하는데?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네가 그랬잖아. 내 앞길 막을 거라고. 너 그게 얼마나 쓰레기 같은 짓인 줄 알아? 그래, 나도 그땐 열받아서 그렇게 말했는데 너한테 굳이 그런 노력 들일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우리 엄마 그럴 사람도 아니고. 저는 분명히 말해두었죠.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저에게 더는 엄한 소리 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그게 아니면 어떻게 내가 지원하는 학원마다 다 떨어질 수가 있어? 넌 이게 안 이상해? 진짜 네가 일꾼인 거 아니야? 황당하기 그지없지만 고소하긴 하더라고요. 저랑 엄만 물론 결단코 다른 학원들의 소문을 내서 전 남친의 앞길을 막은 적이 없었어요. 그놈이야 어디 가서 뭘 하고 살던 관심 갖지 않겠다고 엄마랑 전 그저 우리 행복을 위해서만 살자고 얘기하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본인 능력 부족으로 취직이 안 되는 걸 제 탓으로 돌리니 어이가 없었죠.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하는데 네가 어느 학원에 가건 우리 엄마랑 난 관심 없어. 너 앞길 막을 생각도 없고 그런 짓 하지도 않았어. 네가 못나서 취직 안 되는 것까지 내 탓할 생각은 하지도 마. 정말 네가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취직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야? 나 요즘 정말 힘들다고. 너 몰래 네 엄마가 뭔 짓 한 거 아니야? 그런 식인가 보지.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네 앞길 막을 생각 전혀 없으니까 괜한 오해하지 마. 그리고 우리 엄마도 절대 그럴 사람 아니야. 너랑 엮이기 싫어서 내 인생만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건들지 말라고. 있잖아, 내가 무릎이라도 꿇을게. 제발 나 어디 취직 좀 시켜줘라. 나 이렇게 살다간 굶어 죽어. 모아놓은 돈 까먹고 산 지도 좀 됐어. 제발 네가 나 좀 도와줘라. 전 남친이 태도를 바꿔서 저에게 애원을 하더라고요. 어찌나 꼴불견인지 정말이지 볼썽사나웠어요. 취직을 위해서 저한테 무릎까지 꿇겠다고 하는데 정말 처절해 보이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놈이 원하는 대로 해줄 생각은 없었고요. 자기가 열심히 할 생각은 없이 남의 덕만 보려고 하는 것도 얄미웠고요. 네가 어떻게 되든 말든 관심도 없지만 도와줄 생각도 전혀 없어. 널 내가 왜 도와주니? 이렇게 연락하고 있는 것도 불쾌해. 너 벌써 나 잊은 거야? 우리 좋았던 추억도 많은데 그런 건 다 잊었어? 예정을 생각해서 나 하나 취직시켜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너희 어머니 정도면 그 정도 해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예정을 생각해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그것만 해주면 내가 앞으로 더 괴롭히지 않을게. 파혼한 전 여친한테 전화해서 취직시켜달라는 놈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이렇게 찌질한 놈과 제가 결혼할 뻔했다는 게 창피하기만 하더라고요. 할 수만 있다면 이놈을 제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었어요. 나한테 빌어서 어디 들어갈 생각하지 말고 네 실력이나 키워. 그게 내가 너한테 주는 가장 유용한 말이자 마지막 말이야. 그리고 전화를 끊었죠. 혹여라도 모르고 전화를 받는 일이 없게 전 남친의 번호는 스팸으로 등록해두었어요. 저는 그 뒤로 밤낮으로 공부를 하며 저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 더 노력했어요. 엄마의 도움으로 좋은 학원은 들어갔지만 실력이 없다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전 남친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렇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이 컸고요. 엄마에게 의지하고 싶지 않아서 저는 강사로서 실력을 갖추는 데에만 집중을 했죠. 매일 늦은 밤까지 공부하고 아침에도 공부를 하면서 지냈어요. 우리 딸 요즘 학원에서 우리 딸 별명이 뭔지 알아? 그렇게 열심히 살던 어느 날 엄마가 저를 다정하게 부르며 묻더라고요. 글쎄, 내 별명도 있는 줄은 몰랐는데. 낙하산? 노처녀? 뭐래? 날 뭐라고 부르는데? 에이스 강사래. 너 보고 에이스 강사라고 하더라. 나 듣기 좋은 말이라고 누가 한 말이 아니라 학생들이 하는 말 들었어. 요즘 열심히 하더니 대단하다 너. 얼마 안 있어 저는 엄마의 학원에서 에이스 강사가 됐어요. 예상치도 못했던 에이스 강사라는 말이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학원 강사에게 그만한 칭찬은 없거든요. 저의 노력이 학생들에게도 전해졌다는 게 기뻤어요. 에이스 강사가 됐더니 당연히 월급도 오르고 강사로서 제법 유명해지기까지 하더라고요. 다행히 전 남친 놈이랑 엮일 일은 없었어요. 그게 가장 홀가분하니 마음이 좋았죠. 선생님, 제가 선생님 수업 소문냈어요. 저 이번에 특강도 신청했어요. 한 학생이 저에게 달려와서 수업이 만족스럽다고 말해주더라고요. 학생들이 제 수업에 만족하는 걸 보면서 처음 느껴보는 기쁨을 알게 됐죠. 세상엔 연애 말고도 가슴 설레게 하는 일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부모님 집에서 독립을 해서 혼자 살아요. 한강이 보이는 넓은 집에 사는데 제가 이룬 것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끼며 살아요. 전 남친 소식은 저도 몰라요. 어디서 뭘 하고 지내든 알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이제 결혼을 해야만 한다는 압박감도 없이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그저 제 일을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래서 저는 나이 때문에 급하게 결혼을 서두르는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 아니라면 억지로 결혼하지 마세요. 주변에서 아무리 결혼에 대해 물어도 내가 확신이 없으면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결혼이 아니라도 인생엔 즐겁고 보람된 일이 많아요. 결혼은 선택이지 필수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제 긴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